안녕하세요. 우리는 지금 우지TV입니다. 100세의 시대와 초고령화 사회가 성큼 다가오면서 50에서 60대의 노후 계획과 노후 보장이 시급한데 잘 준비하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자녀에게 노후 자산을 너무 쉽게 내어주다가 자칫 부모와 자녀가 함께 무너질 수 있습니다. 자녀 리스크를 줄이려면 반드시 이것이 필요한데요. 이것을 통해 자녀 리스크가 없는 노후를 이룰 수 있습니다. 최근 장례식장을 다니다 보면 장수사회가 생각보다 빨리 오고 있다는 걸 피부로 느낍니다. 50대, 60대 분들은 부모님의 연배가 대개 90대에 접어들고 있는데 양쪽 부모님 모두 생존한 경우는 적지만 한쪽이 살아계신 경우는 꽤 있습니다. 그러니 베이비 부머 세대는 20에서 30년 후 훨씬 더 많은 비율이 90대를 넘길 것이고 100세까지 살 확률이 높습니다. 전쟁과 가난을 겪은 부모님 세대보다 영양 상태가 좋았고 각종 의료 기술도 발전을 거듭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딱 90살까지 산다고 가정해도 만 60세에 퇴직한다면 적어도 30년 동안 먹고 살 돈이 있어야 합니다. 더구나 맞벌이가 아니고 호벌이 가정이라면 혼자 벌어서 노부부의 30년을 먹고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옛날처럼 자녀들이나 친족 공동체에 기댈 수 없는 시대이니 노후 보장은 스스로 해야 합니다. MZ세대인 자녀 세대는 자기들 취업도 어렵고 내 집 마련에 손자 손녀 교육비에 정신이 없을 테니 그들에게 기댈 수는 없습니다. 특히 이것이 없는 자녀는 부모의 짐이 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결국 기댈 곳은 국민연금인데 이게 또 국민연금 생각을 하면 가슴이 답답해지죠. 국민연금을 오랫동안 많이 부은 사람도 있고 적게 납입한 사람도 있겠지만 어쨌든 미래에 매월 나올 국민연금 수준은 낮습니다. 대부분 가정이 만 63세 이후에 받을 국민연금 수준은 최저 생계비가 안 될 것이며 그저 용돈 수준 정도 받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국민연금 외에 따로 퇴직연금과 저축 또는 건물 임대 등을 준비해 놓은 분들은 좀 여유가 있겠지만 소수일 듯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은퇴 전문가들이 가장 강조하는 부분은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자녀 리스크를 줄이라는 것입니다. 과연 자녀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이것은 어떤 것일까요? 자녀 리스크란 자녀를 양육하고 교육함으로써 갖는 경제적 부담 때문에 생길 수 있는 위험을 뜻합니다. 구체적으로 자녀들 결혼할 때 자기가 살던 아파트를 팔아서 자녀들 집을 해준다든지 자녀의 사업 자금을 대준다든지 다 큰 자녀들의 생활비를 계속 지원해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자신의 노후 보장도 해 놓지 않은 상태에서 노후 자산이나 달랑 하나 가지고 있는 아파트를 자녀를 위해 처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노후에 빈털터리가 되어 자녀들에게 기대야 하는데 그때가 되어서 자녀들에게 기댈 수 있을까요? 은퇴 전문가들은 단호하게 그럴 수 없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일찍 자녀들을 지원해주면 자녀들이 그걸 날릴 가능성도 있고 부모가 또 다른 살아갈 여력이 있는 줄 오해합니다. 평소 자녀 리스크에 대비할 것을 강조해 온 은퇴 전문가들은 노후 자산을 너무 쉽게 내어주다가 자칫 부모와 자녀가 함께 무너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노후의 어느 시점에 어떻게 아플지도 모르고 더구나 90대인 부모님이 살아계신다면 노노 간병비도 발생하게 됩니다. 지금은 노인이 노인을 모시고 간병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더불어 생각지 않게 돈 들어갈 구석이 많습니다. 돈을 벌지 못하는데 말이죠. 5060 세대는 자식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많은 교육비를 투자했습니다. 자녀들의 결혼식까지 지원했다면 그 이후는 독립하게 해야 합니다. 5060 세대는 성인이 된 자식에게 투자하기보다는 본인의 건강과 체육, 취미활동에 투자해야 합니다. 자신의 건강과 여가가 있는 삶을 영위하는 은퇴자는 고령에도 생산활동을 더 이어갈 수 있습니다. 고령에도 육체적, 정신적 능력을 유지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연금 부족분을 메울 기회도 늘어납니다. 생산 가능 인구가 급속도로 줄어드는 한국 사회에서 일을 좀 더 하는 것이 사회에도 기여하고 건강도 지키고 자녀들에게 나중에 손 벌리지 않는 행복한 삶을 사는 길입니다. 자녀 리스크를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알아보겠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22년 6월 보고서에 따르면 만 19에서 49세 성인 남녀 중 29.9%가 부모와 동거 중입니다. 부모 품으로 돌아가는 성인 자녀, 이른바 캥거루족이 늘고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미혼 성인 자녀의 64.1%, 미취업 성인 자녀의 43.6%가 캥거루였고 40대라 해도 미혼자는 48.8%가 부모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즉, 늦게 결혼하거나 결혼하지 않는 풍조가 퍼지고 취업난과 주거비 부담이 겹치면서 자녀들이 독립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캥거루족 증가는 세계적 추세이기도 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가 고도 경제성장에 편승해 사회적 입지를 굳히고 자산을 축적한 반면
그 2세들은 산업이 성숙화하면서 성장이 둔화되는 시기에 사회에 진출했습니다. 고용과 자산 축적에서 애초에 불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MZ세대는 부모보다 가난한 첫 세대라 불립니다. 자녀 리스크를 극복하려면 필요한 이것은 무엇일까요? 첫째, 자녀에게 경제적 자립심을 갖게 해주고 재테크 교육을 시키는 것이 명문대 졸업장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자녀가 스스로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하는데 이게 가능하려면 부모 스스로도 자녀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특히 저성장 시대에는 여건에 맞게 스스로 소비를 조절하고 절약하는 능력이 절실해집니다. 고성장 시대에는 자녀 교육에 대한 자원 배분의 비중이 컸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옳았죠. 교육은 가족 삶을 개선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방법 가운데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교육이 보장할 수 있는 삶의 개선 범위는 그리 크지 않다는 것을 받아들일 때입니다. 초산 평균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앞으로는 부모가 퇴직한 후 자녀가 사회에 진출하는 상황이 일반화될 것입니다. 둘째, 목돈은 가능하면 현금 흐름으로 바꿔야 합니다. 목돈을 연금이나 배당 수익이 나오는 형태로 묶어놓으면 자녀건 사기꾼이건 손 뗄 수 없고 노인은 시간을 자신의 편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 두 노인의 사례가 있습니다. 10억 이상의 현금을 가졌던 A노인과 해마다 4천만 원의 연금을 받는 B노인의 노후 비교입니다. 두 분 모두 노안으로 10년째 요양시설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극진히 모시지만 긴 병의 효자는 없는 법이죠. 그런데 A노인의 자녀들은 시간이 갈수록 빨리 돌아가시기를 바라는 반면 B노인의 자녀들은 오래오래 사시기를 바란다는 이야기입니다. 목돈은 주인이 오래 살수록 줄어들지만 연금은 삶을 이어가는 한 따박따박 나오니 오래 살수록 유리합니다. 현금성 자산이나 부동산만으로 자산을 소유하면 자녀의 경제 사정에 따라 자금을 지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산을 연금화해두면 이런 문제에서 비켜서 있을 수 있습니다. 셋째, 부모의 자산 상태와 노후 계획에 대해 자녀들에게 정확히 설명해주고 부모의 노후도 소중하다는 점을 공유해야 합니다. 부모 재산의 소유권은 부모에게 있다는 점도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서글픈 얘기지만 가족이라 해도 물질적 관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쩌면 경제적 문제와 관련해 가족 사이에 제대로 된 기준과 합의가 없어 생겨나는 문제가 더 많은 게 현실입니다. 사랑과 애정을 근간으로 해 서로 경제적으로 독립된 관계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 시대입니다. 요약입니다. 자녀 리스크를 극복하기 위한 이것은 바로 첫째, 자녀에게 경제적 자립심을 갖게 해주고 재테크 교육을 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현금성 자산이나 부동산만을 갖기보다는 자산을 연금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부모의 자산 상태나 노후 계획을 자녀들과 정확하게 공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노후 3대 리스크 중 하나인 자녀 리스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녀 리스크라는 말의 등장은 가족관계가 사랑과 애정에 기초한 관계에 더해 경제적 관계까지 고려하게 됐음을 의미합니다. 농촌 기반 사회에서 다산은 생산력을 의미했고 고성장 산업 기반 사회에서 교육은 소득 증가를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저성장 지식 기반 사회에서는 과거 같은 방정식을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사회적 맥락에 맞는 가족관계 정립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100세 시대, 초고령화 시대의 5060 세대는 안정적인 노후 준비를 위해 자녀 리스크를 줄여야 한다는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본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마음 더하기, 지혜 곱하기, 당신의 인생 2막을 응원하는 우리는 지금 우지TV였습니다.